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본부장입니다. 척추 질환에서 많이 쓰이는 신경 차단술, 신경 성형술 등 신경을 대상으로 하는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신경을 대상으로 하는 비수술적 치료에는 크게 두 가지, 신경 차단술과 경막외 신경 성형술이 있습니다. 신경 차단술은 영어로 너브 블락이라고 합니다. 20세기 초부터 마취를 위해 신경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방법을 블락이라고 명명하였고, 이 단어가 이어져 내려와 현대 통증의학에서 신경의 부종을 줄이고 통증을 줄이는 주사를 너브 블락, 즉 신경 차단술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신경 차단술이라는 단어에 내 신경을 차단한다고 나쁜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경 차단술은 초음파나 이동식 엑스레이 장치를 이용하여 목표하는 신경의 위치를 찾아 주사하게 됩니다. 이때 신경은 우리가 엑스레이에서 보기 힘들기 때문에 보통 뼈를 보고 신경의 위치를 가늠하게 되는데요. 이를 보고 쉽게 뼈주사라고도 부르게 되는 겁니다. 협착증이나 디스크 손상이 있으면 2차적으로 신경의 섬유화나 유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신경의 압박이나 가동성에 영향을 주게 되어 통증을 발생시키죠. 경막의 신경 성형술은 경막의 공간에 있는 유착을 물리적으로 풀어주거나 염증을 줄여줌으로써 통증을 조절합니다. 들어가는 약제가 신경 차단술에 비해 용량이 높고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막 손상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입원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착이 심하고 증상이 심한 경우 약물을 더 정확하게 줄 수 있고 유착 박리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신경 성형술, 즉 시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경 시술에는 주로 스테로이드 제제와 국소 마취제가 사용되며 목적에 따라 다른 약제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약제를 신경 주변에 주입하여 신경의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고 통증 물질을 씻어내어 효과를 냅니다. 효과는 얼마나 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병변 부위에 정확하게 주사를 놓는 시술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분명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협착이나 염증의 중증도에 따라 효과 시간이 각각 달라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번의 주사로 몇 달 이상, 몇 년 이상의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하루 이틀 만에 약 효과가 떨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염증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주는 수술이 필요한 거죠. 효과가 금방 없어지면 돈만 날리는 거 아니야? 하는 질문도 받았었는데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정 부분에 주사를 놓아 통증이 줄어든다면 그 부분을 수술하면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의 의미 또한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병원에서 맞은 신경 차단술이 효과가 없어 저한테 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께 제가 직접 주사를 놔본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 부위를 특정짓기 위해서죠. 특히 고령에 지병이 많지만 여러 분절의 수술이 필요한 경우 꼭 필요한 수술 부위를 찾는데도 신경 차단술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경막의 신경 성형술은 주사기가 아닌 카테터를 신경관에 삽입하여 주사액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카테터나 넣어주는 주사액의 압력으로 유착된 부분을 풀어주는 효과를 노릴 수 있고 주사액도 정확히 병변부에 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술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 차단술의 경우 엎드려서 엑스레이를 찍어 신경이 지나가는 위치에 주사를 맞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경관 안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영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드물게 조영제 부작용으로 알러지 반응이나 쇼크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주사 목적에 따라 한두 군데만 맞을 수도 있고 많게는 6군데 정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등에 직접 주사를 놓는 신경 차단술과는 달리 신경 성형술은 엎드린 다음에 꼬리뼈에 있는 구멍으로 카테터를 집어넣어 신경관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협착을 넓혀주고자 안에서 풍선 확장 등을 해주는 카테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좁아진 부분에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유착을 풀어주는 거죠. 이제부터 시술이나 주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뇨가 있거나 항혈전제, 혈우병 등이 있는 분들은 주사에 의해 혈당이 오르는 증상이나 혈종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항혈전제를 복용하는 분의 경우 내과 선생님과 상의하여 약물 조절한 후에 주사 치료를 해야 합니다. 주사를 맞은 지 하루 이상이 되었는데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으면 혈점을 의심하고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바늘이나 침을 사용하는 시술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부작용, 바로 감염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신경 주위에 놓는 주사의 경우 몸의 깊은 곳까지 찔러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위험성이 더 크지요. 심하면 균이 신경막 따라 뇌로도 퍼졌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사 부위에서 하루 이상의 열감, 부종, 통증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주사나 시술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불만사항은 다리가 찌릿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통해 뼈를 보고 신경 주행을 예상하여 주사를 놓기 때문에 바늘이 신경을 직접 찔러서 생기는 통증일 수도 있고 염증으로 인해 조직이 예민해져서 바늘이 염증 조직 주변으로만 가서도 통증이 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신경이 직접 찔리는 거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실제로 이에 대한 연구도 많습니다.
다행히 주사 대상이 되는 신경 뿌리의 경우 신경을 찌른다 하더라도 신경 내부로 주사액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장기적인 부작용이 남을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합니다. 저 역시 시술할 때 신경에 직접적인 자극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주사를 살짝 빼서 통증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주사액을 투입합니다. 물론 주사액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다리로 약이 퍼지는 느낌이나 방사통이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것은 정상 반응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경 시술 자체가 마취에서 비롯된 시술이다 보니 수술 후에 감각마비나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마취제의 약효가 사라지는 5에서 6시간 후에는 대부분 회복이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시술 당일에는 반드시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경 차단술 후 안정을 취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술 당일에는 운전이나 운동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활동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신경 시술의 또 다른 부작용으로 실신이나 구역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경 주변에는 수많은 혈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약제를 주입하다 보니 이런 혈관에 약이 주입될 수도 있고 전신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역감이나 실신, 두통 같은 것이죠. 실신은 통증이나 두려움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원인이 무엇이든 충분히 안정을 취하면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늘이 신경근이 아닌 척수나 경막을 직접 찔러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신경근을 찔렀을 때보다 만성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때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시술 중 환자가 통증으로 움직일 때 움직이면 위험해요 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신경 차단술, 성형술은 몸의 깊은 곳에 있는 신경을 대상으로 하는 시술이다 보니 위험성이 있지만 그 효과가 증명된 좋은 치료법입니다.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합병증에 대해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 후 진행한다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긴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